자, 앞서 살펴본 저 자음과 모음이나 그리고 소리의 길이들은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요, 변해요. 즉, 발음하기 편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 변하는 애들이에요. 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환경입니다. 환경. 잘 기억해 두세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음운이 어느 위치에 왔는가, 혹은 그 음운 주변에 어떤 음운이 왔는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게 음운 변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냐면 종성 자리에 오게 되면요,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오게 되면 초성 자리에 왔을 때랑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발음이 되는 조건이나 환경이 초성 때랑 종성 때가 다른 거지. 그런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앞, 뒤에 비음이나 유음과 같은 소리가 흘러가는 애들. 우리가 앞서서 울림소리랑 안울림소리 봤죠. 그래서 내 기준에 나는 안울림소리인데 앞과 뒤에 울림소리들이 오게 되게 되면 주변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나 유음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혹은 된소리대기라고 해서요, 요거 두 개 다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위치가 그리고 주변 음운이 둘 다 적용돼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음운이 어느 위치에 왔는가 혹은 어느 주변 음운 사이에 와 있는가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바뀌기도 하고요. 다른 음운으로 바뀌기도 해요. 교체가 되기도 하고요. 아예 없던 것처럼 탈락이 되기도 하고요. 전혀 없었던 소리인데 갑자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첨가가 되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이 되기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모두 다 음운 변동 현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교체는 특정 환경 사이에 A라고 하는 음운이 이렇게 왔을 때 특정 환경에서 이 A라고 하는 음운이 이렇게 B의 형태로 바뀌면 교체라 그래요.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X랑 Y로 되어 있는 건 환경입니다. 환경. 특수한 환경. 종성에 왔다거나 혹은 내 주위에 어떠한 다른 여타 음운들이 왔다거나 그랬을 때 A라고 했던 음운이 B의 형태로 바뀌면 교체라고 해요. 자, 음운은 하나의 음운이었던 애가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운 개수 변화 없습니다.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 종성에서. 그러면 그냥 하나짜리가 하나로 바뀐 거니까 음운 개수 변화 없습니다. 자, 탈락은 어떤 환경에서 이 A라고 하는 음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첨가는 없었던 자리에 뜬금없이 음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첨가가 될 수 있는 음운은 이거밖에 없어요. 니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밑도 끝도 없이 없던 애가 첨가될 수 있는 발음은 니은 발음밖에 없습니다. 기역 발음이나 디귿 발음이나 비읍 발음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 생겨날 수 없어요. 니은은 가능합니다. 자, 축약은 A와 B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개 됩니다. 두 개였다 하나로 주니까. 자, 근데 이 축약은 별표 3개 치세요. 자, 축약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하나의 자음이 되는 자음 축약이 있고요.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이중 모음이 되는 모음 축약이 있는데요. 모음 축약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형상으로 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뭐뭐이요 라고 하는 음운이 뭐뭐요 라고 하는 걸로 줄었어. 발음 그럴 수 있죠. 그치? 신이 시여, 신이 시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이랑 어가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된 걸로 보는 견해가 기존 견해야. 그런데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는 이중모음이잖아.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반모음이랑 어가 결합된 거여야 돼. 이랑 어가 결합된다고 여가 되지 않아. 그치? 여의 구성성분은 반모음이랑 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랑 어가 축약된 것이 아니라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된 현상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음 축약은 축약이에요. 근데 모음 축약은 잘 보셔야 돼요. 모음 축약인 애가 있고 단모음이었던 애 두 개 중에 하나가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인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응.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축약됐다라고 하면 진짜 모음 축약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모음이 만나서 그냥 걔네들끼리 축약이 돼서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로 봅니다. 요거 잘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교체, 탈락, 참각, 축약 해가지고 음운 개수 변화 일어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체 현상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대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된소리대기입니다. 된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된소리가 되면 우리는 그걸 교체로 보죠. 음운 개수의 변화 있어 없어? 없는 걸로 봅니다. 하나짜리가 하나로 바뀐 거예요. 자, 탈락에서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으 탈락, 아웃 탈락들이 있는데 이때 이 자음군, 단순화가 주의해야 될 대상. 자음군은 무리군자야. 무리군자. 자음의 무리들이 단순화되는 현상. 리을 기억만 남아요. 그럼 이때 리을은 탈락된 걸로 봅니다. 탈락됐다는 소리는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음운 개수 하나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첨가는 자 니은 첨가 현상 알아두십시오. 반모음이 첨가됐다 해서 반모음이요 이런 거예요. 반모음 첨가는 원래 어인데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 보면 여로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 중요한 말은 이거야. 원래 어인데.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 애는 허용해주는 발음이에요. 허용해주는 발음. 원래 원칙상은 반모음 첨가가 안 되는데 그냥 반모음 첨가로 사람들이 발음하니까 그렇게 봐준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에서 첨가될 수 있는 소리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니은밖에 없어요. 사이소리 현상은요. 니은 소리가 덧붙던가 니은 소리가 덧붙던가. 자, 예외적으로 이건 있어요.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된 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갑자기 된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축약이라고 하는 건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음 축약은 교체 현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자. 교체 현상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보면 음절이라고 하는 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발음단이죠. 그치? 자, 그때 끝소리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음절의 끝소리, 종성 얘기합니다. 종성은 주어진 환경이에요. 위치. 이 음운이 원래는 그 발음이 아닌데 종성에만 오면 희한하게 변동되는 현상을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 끝에 있는 자음, 즉 종성 얘기합니다. 종성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로만 발음이 난다. 자, 이 7개에 해당하지 않는 음운들은 이 7개로 죄다 교체된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자, 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성이라는 위치 때문에 일어난다. 주위 음운이 뭐가 오냐가 아니라 얘가 초성자리에서 종성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변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교체가 자음군 단순화는 종성일 때만 일어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쌍기역이나 키읔 같은 애들은 요 7개 안에 안 들어가죠. 기역으로 바뀌고요. 시오, 쌍쇼, 지읒, 치읒, 티귿, 히읗 마찬가지 요 7개 안 들어가죠. 그래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요 7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기역, 디귿, 비읍. 아까 전에 우리 의문할 때 했습니다. 얘네는 예사소리 파열음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노란 양말 울림소리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상 받침 있는 종성 자리에는 예사소리 파열음과 울림소리밖에 발음을 못합니다. 신체 구조상. 그래서 예사소리 파열음이 아닌 애들은 예사소리 파열음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사소리 파열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죠. 좋은 방법이 바뀌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예사소리 파열음이 아니었던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예사소리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바뀌는 애들입니다. 좋은 방법이. 그런데 이제 뭐 요런 시옷, 지읒, 치읒, 히읗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좋은 방법이랑 좋은 위치도 이동하죠. 그렇지?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종성에서 발음이 되는 건 예사소리 파열음과 노란 양말, 비음, 유음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죄다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일어난다? 종성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시옷이라고 하는 애는 디귿으로 발음이 바뀌었죠. 그쵸? 만약에 쌍시옷이 얘들아 시옷으로 바뀌었어도 그건 교체 현상이에요. 탈락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의문자리가 하나로 바뀐 교체 현상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 발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의 차이점은 음운 변동은 우리가 규정을 해놓은 게 아니야. 신체 구조상 그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런 걸 정리해놓은 게 음운 변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은 우리 신체 구조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걸 발음법으로 규정화 시켜놓은 애가 표준 발음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우리 신체 구조상에서 음절의 끝소리 종성에서는 예사소리 파열음과 울림소리밖에 소리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음운 변동 현상인 거고 그걸 표준 발음법으로 규정화시켜서 신체 구조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성에서 발음을 할 때는 굳이 피읍을 발음하겠다. 종성에서 피읍을 발음하겠다고 발음하지 말고 그거 규칙대로 표준 발음법 삼아서 이렇게 발음합시다. 이게 맞는 발음으로 규정합시다. 해놓은 게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그 다음에 받침 소리들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들로 묶여 있죠? 괜히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얘네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예, 그룹화 시켜놓은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보시면 자 의문의 개수 옆에 나오면 요거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만 보자. 헛받침은 쉽죠? 요게 헛받침이에요. 쌍받침이라고 하는 애들은 된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겹받침인 애들은 합용병서자 애들 얘기합니다. 오케이? 겹받침이 헛받침이 됐다 이러면 탈락이야. 쌍받침이 헛받침이 됐다 교체고요. 음운 개수 헛받침 1개, 쌍받침 1개, 겹받침은 2개다. 음절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단위예요. 그래서 끝소리는 종성에서 나는 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에는 저 7가지만 와요.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소리 단위일 때만 저 7개로 발음만 하시면 되고요. 표기는 자음 중에 아무거나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야. 이런 겁니다. 좋아 라고 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네. 깎다 라고 해볼게. 자, 요렇게 쌍기역으로 표기하는 건 돼요. 오케이? 표기는 자음 19개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라는 소리야? 음절의 끝소리니까 소리단위다. 소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국어에 가면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애는 표기체계예요. 걔는 표기체계야. 소리체계가 아니고. 그래서 글자를 8개로만 써야 해. 근데 여기는 글자는 19개로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다만 소리는 저 7개로만 내야 된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발음 규칙이지 표기 규칙은 아니다. 맞춤법에 음절 끝소리 규칙 들어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응, 표준 발음법에는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연음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음은 그냥 이런 겁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빈자리야. 그래서 받침에 있던 애가 빈자리로 슝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도 모음 빈자리야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형식 형태소일 때는 얘네들은 의미가 없잖아. 그쵸? 의미가 없으니까요.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거 적용 아예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랑 만나게 되면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어. 그냥 걔 혼자 독립적인 단어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잘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오면 앞선 음운 변동 현상이 앞에 나오는 소리의 음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는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음에서 중요한 건 뒤에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연음은 음운 개수 변화 없습니다. 음운 변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 시, 이는 조사입니다. 형식 형태소죠. 그대로 올라가요. 오단 안과 박 해서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옷의 아니지 사실은 옷의 안. 그치? 그래서 이 안은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얘가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된 다음에 연음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연음의 예외 보시면 받침이 이응으로 끝나면 위로 안 올라가요. 한강에 그러면 한강에 그대로 발음 나지. 한가에 이렇게 안 납니다. 가방을 마찬가지 가방을이라고 하지 가바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일 때 뒤에 모음으로 오는 어미가 오면 어미나 접사가 오면 히읗이 탈락하지 안 올라가요. 이건 이제 연음이 안 일어나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히읗 탈락의 조건입니다. 탈락이라고 하는 음운 변동 현상 중에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연음 현상이 안 일어난다. 히읗 탈락이 일어나면 연음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히읗 탈락이 먼저지 연음이 안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 마찬가지 연음 안 일어나는 거죠. 니은 첨가도 연음이 안 일어나는 때다. 주의하셔야 될 건 요거의 받침 종성이 이응으로 끝나면 안 올라간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이제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애에 어떻게 적혀 있냐.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랑 결합을 하면 그대로 제 음까지로 옮겨 발음한다. 그대로 올라간다. 그대로. 연음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죠? 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 해서 이것도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랑 결합되는 경우 뒤에 것만 올라간다. 연음 현상이 겹받침일 때는 뒤에 게 올라간다. 선생님, 근데 이 뒤에 게 올라가면 넋 씌어야 되잖아요. 자, 올라간 다음에 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올라간 다음에 기역 때문에 시옷이 된 소리 되기가 된 거예요. 연음된 이후에 음운 변동 현상 적용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꿔서 옮겨서 발음한다. 간단해요. 얘는 뒤에가 실질 형태소면 음절 끝소리로 먼저 바꿔주고 옮겨준다. 이 얘기인 거야. 어렵게 써있지만 그 얘기 어렵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얘입니다. 얘.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주고 올려준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 맛있다, 멋있다. 외워야 돼. 맛 있다, 뭐 있다 해서 얘는 이렇게지. 그리고 있다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제 원 발음은 맛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얘도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디귿으로 바뀌고 올라가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치? 쟤는 맛있다, 멋있다 요 발음도 된다고 봅니다. 둘 다 되는 애들이에요. 둘 다. 둘 다 되는 애들이에요. 겹받침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는 것만 옮겨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 쭉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요거는 외워야 되는 애들이에요. 암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뭐 형태소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리 배웠죠? 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공부하시기 전에요. 사실 형태소, 단어, 문장부터 공부하고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자, 보시면 뭐 음절 끝소리 규칙 연음 일어나고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고 연음 일어나고 이랬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는 뒤에가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현상이구나. 형식 형태소는 그냥 연음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다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맛있다, 멋있다 원칙이지만 맛있다, 멋있다도 허용해준다. 요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비음화 현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음화는요, 주어지는 환경이 주변 의문이에요.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라 그랬습니다. 받침에 오는 예사소리 파열음 애들이요. 얘네들이 비음, 니은, 미음 근처에 가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음화는 교체 현상이고요. 주변에 니은과 미음이 오는데 보통 얘가 종성이잖아. 그지? 받침이라고 되어 있잖아. 받침. 그지? 종성 근처에 니은과 미음이 오려면 당연히 저 뒷자리 초성이어야 됩니다. 여기 자리가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거야. 왜? 종성 위에는 중성이 올라가죠. 요 앞에는. 얘는 모음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얘가 받침이고 얘가 뒷말의 첫 소리로 옵니다. 뒷말 첫 소리로. 보이니? 그죠?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음과 이응이 앞말의 종성이고요. 이 앞말 종성이 뒤에 있는 리을에게 영향을 줘서요. 얘네들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받침, 기역, 비읍 뒤에요. 리을이 왔는데 아무한테도 비음이 안 왔거든? 근데 얘도 비음으로 바뀌고요. 얘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비음화로 봅니다. 자, 요 마지막 중요해요. 받침, 기역이, 받침, 비읍이 뒤에 리을이랑 만났을 때요. 얘네 두 개가 둘 다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건 비음화가 2번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바뀌냐?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기억이 바뀌어요. 순서 중요해요. 순서 중요해요. 순서 알아두세요. 얘는 인접한 비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비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비음이 아닌 의문이 비음이 된다는 점에서 비음이 아닌 의문이었던 리을이나 기억이나 비읍이 니은과 같은 혹은 이응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이 된다는 점에서 비음화라고 봅니다. 얘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 비음화 현상을 표준 발음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에요. 비음화 현상은 음운 변동 현상이에요. 우리의 신체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집어넣은 거지. 신체 구조상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백리라고 하는 거는 백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건 일단 비음화로 집어넣은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다듬어서 규율화 시켜놓은 게 표준 발음법이에요. 표준 발음법은 읽어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렇게 발음한다. 위에 나와 있던 음운 변동 현상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표준 발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 얘가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가 이응, 얘가 미음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옆에 잠깐 봅시다. 비음화나 유음화는요. 자음이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인 자음동화 현상의 일부분입니다. 즉 자음이 자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준 자음과 영향을 받은 자음의 형태가 비슷해지는 게 자음끼리 비슷해진다. 자음동화 현상이라 그래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귿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니까 자음동화 같죠. 근데 자음동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영향을 줘야 돼요. 구개음화는 이라는 모음이 얘네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구개음화는 자음동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가 나와요. 영향을 준 애랑 영향을 받은 애랑 형태가 똑같으면 완전동화. 영향을 준 애랑 영향을 받은 애가 다르게 생겼으면 불완전동화예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 영향을 준 애야. 그래서 기억이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뀌었지. 영향을 준 니은과 영향을 받아서 바뀐 이응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런 건 불완전동화라고 해요. 그리고 영향을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 줬죠. 이런 역행동화라 그래요.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한테 줬다? 순행동화. 근데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바꿔놓고 뒤에 있는 애가 다시 앞에 있는 애를 바꾸죠. 그치? 이런 건 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비음화 한눈에 보기 정리해둔 거 보시면 되고요. 리을의 비음화 있는 현상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꽃받침과 쌍받침 애들 보시면 받침 자리에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7개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기역과 디귿, 피읍이 비음화로 바뀌는 거죠. 혹은 리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 겹받침 같은 경우는 음절 끝소리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흥만 하면 리을 기역 중에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요. 탈락한 다음에 요 기역이 비음화 현상 받아서 흥만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유음화. 유음화 너무 쉽죠. 너희들이 제일 사랑하는 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시면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든 애입니다. 왜냐면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인데 안 되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시들이 있거든. 근데 그 예시들이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유음화는요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리을과 니은이 만났는데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 규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설릉 리을로 바뀌었고, 한라산 리을로 바뀌었고, 찰나 리을로 바뀌었어, 달나라 리을로 바뀌었고, 물난리 해서 둘 다 여기 그치, 이렇게 두 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달른 해서 히 떨어진 다음에 니은 또 바뀌었고, 할른 티그 떨어진 다음에 뒤에 리을로 바뀌었죠. 이런 거 그냥 단순한 유음어예요. 단순한 유음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유음어 예외 현상이 있죠. 의견난, 니은이 만났는데 의결난이 아니라 의견난이라 그래요. 결단력, 결단력 할 때 결달력이 아니라 결단력이라고 해요. 횡달로가 아니라 횡단노라고 얘로 바뀌어요. 임진난, 동원령, 이원론, 생산량, 상견례, 이번유. 그치? 얘는 암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한자어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자 합성어는 그럼 다 저러냐? 아니야. 한자 합성어가 다 저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자 합성어인 애들도 니은과 리은이 만났을 때 리을로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자 합성어 중에서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단순 암기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유음화 현상 나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왕능 같은 경우는 자, 리을이 이응이랑 만났지, 그치? 그러면 비음화 일어나요. 리을 대신에 니은이 옵니다. 자, 비음화의 조건은 얘야 얘. 니은이랑 리을이 붙어야 돼. 다른 애가 붙으면 비음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 의문론 이것도 비음화 일어났다. 이런 예외들은 외워줘야 된다고. 얘도 한자 합성어예요. 권력 해놨네. 권력은 유음어 맞죠. 공권력 해서 이것도 비음어죠. 이런 식으로 예외들이 있어요. 외워야 돼요. 청산리 이거는 유음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청산리도요 한자 합성어거든. 푸른 산 마을이란 뜻이야. 한자 합성어예요. 그런데 얘는 유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유음하고 얘네들이 희한한 애들이다 하고 외워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는 왼쪽이 오른쪽한테 영향 주면 순행, 오른쪽이 왼쪽한테 영향 주면 역행이겠죠.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앞서 설명했습니다. 종로 하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바꿔줬어요. 순행이고요. 국물 하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바꿔줬어요. 역행이죠. 상호동화는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이 다시 기역한테 영향을 줘서 이응으로 바꿔놓습니다. 상호동화요. 그래서 이 상호동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아까 그거밖에 없어요. 기역과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얘가 니은으로 바뀌고 얘는 이응, 얘는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상호동화 현상이에요. 오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화,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설명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순행적 유음화는 단어의 경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자, 역행적 유음화는 단어 내부에서만 적용된다. 보시면 부러질 나무 해서요.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부러지다, 부러지고, 부러지니, 부러질 해서 이건 동사예요. 형태는 관형어고요. 문장 성분으로는. 나무, 명사죠.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의 경계가 띄어져 있죠. 그럴 때 순행동화는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뒤한테 영향을 줘요.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자, 끓는 라면 이렇게 했을 때 끓은 라면 해서 여기 니은을 바꿔줘야 되는 게 유음하죠. 니은 리을이 만나면 얘가 리을로 바뀌는 게 유음하잖아.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떨어져서 끓다, 끓고, 끓으니 해서 이것도 동사죠. 근데 관형어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관형어로서 문장 성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면은 명사고요.
자, 이랬을 때 위에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역행동하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단어와 단어가 떨어져 있는 사이일 때는 순행동하는 일어나요. 앞에가 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뒤에서는 앞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유음화 중에서 순행이면 비음화는 잘 안 된다는 거야. 칼날 하면 이렇게 붙으면 뒤에가 바뀌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역행적 유음화는 권역해서 이렇게 되면 얘는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 애들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형태인 애들은 이렇게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 디귿, 티귿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들 야, 여, 요, 유 얘네들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야지 구개음화 현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단어 내에서는 안 일어나요. 잔디 하나의 단어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자, 반모음이나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지 일어나요. 구지라고 하는 것도 이거 전미사입니다. 해도지 전미사예요. 받치 조사, 훌치다 전미사, 붙여 해서 붙이여 해서 얘는 이라고 하는 전미사 붙은 거예요. 이 전미사 얘는 어미. 오케이. 그래서 저럴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게 표준 발음법이죠. 디귿, 티귿이 조사나 전미사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 조사나 전미사 모음 이. 그러니 자, 조사나 전미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자, 여기서 뭐는 빠졌어? 조사 전미사만 있지. 어미 있어 없어? 어미는 없어. 저기서 원래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구개음화에 형식 형태소에는 어미는 없습니다. 어미 없어요. 자, 고지, 듣다, 땀바지, 미다지, 겨울치 같은 경우 쟤네들은 죄다 접사예요. 접사. 자, 전미사 희가 결합되는 경우는 치로 발음한다. 굿히다 같은 경우는 전미사 희가 왔죠. 그러면 얘를요 굿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굿치다로 발음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따로 규정을 해뒀나요? 잘 보세요. 디귿과 히읗이 축약돼서 티귿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얘가 딱 들어가게 되면 굿히다가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바뀔 만한 근거가 사라집니다. 왜? 구개음화는 디귿, 티귿이 조사나 전미사로 시작되는 모음, 조사나 전미사인 모음 이나 모음 야, 여, 요, 유가 와야지 일어나지. 그치? 근데 얘는 이미 티잖아. 그치? 응. 이라고 하는 접사야 이거? 아니거든. 접사는 히라고 하는 애가 왔거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음운 변동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봐요. 순서대로. 디귿이랑 히읗이 결합해서 축약해서 티귿이 됐고 그것이 구개음화 현상 때문에 치읓으로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 설명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결합해서 티가 돼야지만 치가 돼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랬습니다. 디귿, 티귿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면 안 일어난다. 단어,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중에서 실질 형태소 애들이죠. 그치?
내가 지금 앞에서 저거 실질이라 그랬니? 얘네 계속? 얘네 형식 형태 소금. 단어인 애들은 반이랑 이렇게 되면요. 이랑과 고랑이라 그래서 밭에 이렇게 상추 심는 데를 고랑. 요 부분 파져서 물이 빠지는 데를 이랑이라 그래요. 거꾸로다. 이게 고랑이다. 이게 고랑, 이게 이랑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럼 반이랑 같은 경우는 단어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구개만 안 일어납니다. 혼리불도 마찬가지요. 이런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견디다, 잔디, 느티나무 같은 경우 쟤네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구개음안은 형태소의 경계 부분에서 일어난다. 어근과 접사가 붙을 때 혹은 단어와 조사가 붙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구개음화 조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붙임은 받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된소리대기 있어요. 된소리대기는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된소리가 되는 환경이 여러 개입니다. 환경이.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환경, 다섯 번째 환경이에요. 환경이 여러 가지예요. 자, 된소리대기 가서 보시면 첫 번째 환경은 무엇이냐면 받침의 기역, 디귿, 비읍이 왔을 때 앞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요. 예사소리는 다 된소리가 됩니다.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이 7개였지. 그치? 자, 이랬을 때 이 중에서 노란 양말을 제외한 얘네가 발음이 되면 발음이에요. 발음이 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변해요. 이게 첫 번째 환경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이거나 니은, 지읒, 리을, 미음이면 자, 어간 받침 용언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용언한테만. 신다, 안다, 안고 해서 신고, 안고, 안으니 바뀌는 애들이죠. 여기까지가 안 바뀌는 애죠. 어간. 어간 말음이 니은이거나 니은, 지읒. 니은, 지읒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서 니은으로 바뀌거든. 미음이거나 리을, 미음도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서 미음으로만 바뀌거든. 그러니까 즉 니은, 미음이라고 하는 게 용언 어간의 받침에 와 있으면 뒤에 있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가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비읍이 빠져 있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간 뒤니까 어미가 와야 되잖아. 우리나라 어미 중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미 중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된소리 중에서 비읍은 된소리가 될 수조차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이럴 때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전미사가 오면 된소리대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간 다음에 어미가 와야 일어나죠. 어간 다음에 전미사 오면 안 일어나요. 신다, 신고, 신으니 신발을 신다 이거죠. 근데 신기다 하면 신기다라고 해야 돼요. 안다, 안고, 안으니 안기다. 전미사가 오게 되면 그냥 소리 내주셔야 돼요. 된소리대기 안 됩니다. 감기다, 옮기다, 굶기다. 그래서 음은 변동 현상을 잘 보다 보면 얘가 형태소상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태소 먼저 완벽하게 하시고 음운 변동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어간 받침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귿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어간.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난다라고 보냐면 이것도 당연히 어미겠죠. 비읍이 빠진 애들은 죄다 어미예요. 여기 중에서
비읍이 빠져있다. 그러면 어미여야지만 되는 애들인데, 자, 얘는 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냐면, 자, 얘네들은 원래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귿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으로 리을만 남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넓게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어. 이렇게만 바꿔버리면 리을은 기억을 된소리로 바꿔줄 자격이 없는 애거든. 리을이 뒤에 있는 애를 된소리로 바꿔주려면 걔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여야 돼. 근데 넓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뒤에 어미를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애로 보고 있냐면, 비읍이라고 하는 애가요, 기억에 먼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얘가 먼저 영향을 줘서 이게 된소리로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걸로 봐요. 그리고 최종 형태로 봤을 때는 리을이 된소리를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비읍이 기억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비읍은 뒤에 있는 얘네 된소리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치? 티귿도 마찬가지예요. 티귿은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치? 이 티귿도 뒤에 있는 애 된소리로 바꿔주는 애예요. 된소리로 먼저 바꿔주고 탈락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언일 때 그래요. 뒤에 어미일 때. 용언일 때 그래서 용언 같은 경우에 어간이 겹받침이면 된소리 대기 영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얘네는 어미가 아니죠. 얘네들은 대부분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왜?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니까. 관형어 뒤에 오면 명사 대명사 수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관형어를 반드시 딸고 나오는 명사들이 있어요. 명사 중에서도. 의존명사가 그렇죠. 그래서 의존명사인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대부분 된소리로 발음돼요. 오케이? 의존명사는 대부분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 다음에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문의 고리, 아침의 밥, 강의 줄기, 물의 동이, 창의 살이라고 하면 얘가 중세국어의 얘들아 시옷으로 쓰였거든. 이게 시옷 형태였거든. 그래서 이 시옷 형태 때문에 뒤에가 된소리 대기 영향을 받아요.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간단한 현상입니다. 된소리가 아닌 애가 된소리가 된 거야.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조건 모두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뒤에 보면 이제 탈락인데요. 탈락 아까 수업 시 얘기했습니다.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건 어디서 나타난다? 종성 자리에서.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중에 뭐가 탈락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나다라마바사 순서대로 했을 때 뒤에 순서에 오는 애가 떨어져요.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리을이 뒤에 오죠.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럼 기억이 남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들 쭉 있어요. 자, 봐야 되는 거 이거야. 리을 기억 보세요. 리을 기억은 원래 기억이 남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예외상에 어떨 때가 있냐면 이런 거야.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는 경우, 어미 기억이 오는 경우는 얘가 리을이 남아. 읽거라. 이렇게 하면 읽다, 읽고, 읽으니에서 리을 기억은 기억이 남아야 되지? 그치? 그럼 읽거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뒤에 기억이 오게 되면 읽거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의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기억 시옷 니은짓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옷 하시면 기억이 먼저 오고 니은이 먼저 옵니다. 가나다라 먼저 와요. 그치?
가나다라 마바사 리을이 먼저 오고요. 그치? 리을이 먼저 와요. 가나다라 마바사 비읍이 먼저 와요. 그치? 그럼 얘들은 다 처음 자음으로 납니다. 처음 자음으로 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넓다 같은 경우 있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리을 비읍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남아야지 정상이지. 그치? 근데 얘만 밥다로 남아요. 이런 애들 외워줘야 된다. 이 밥다 같은 애들. 리을 기억, 둘째 기억. 가나다라 마바사. 그치?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 미음 피읍으로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건 요렇게 외우세요. 리을로 시작되는 애들 중에서는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둘째 자음대로 발음이 된다. 왜 그러냐? 기준이 없어요. 외워야 돼.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의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그런데 밥은 밥으로 발음하고, 넓다 같은 경우는 넓다가 맞지만 넙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넙죽하다랑 넙둥글다의 경우. 얘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겹받침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난다. 그런데 용언 어간의 발음 리을 기억은 뒤에 어미가 기억이 오면 리을로 발음한다. 오케이. 방금 쌤이 설명해준 두 가지 예외사항 여기 나와 있죠? 저런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리을 기억은 뒤에 기억이 오면 리을로 남아요. 리을 비읍은 대개 리을이 남지만 밥 같은 뒤에는 밥으로 나고요.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같은 경우도 비읍으로 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어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용언의 어간 말 자음 리을일 때, 용언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살다 살고 사니, 그치? 자, 그때 뒤에 산이 니가 오면, 그치? 산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오면, 오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삽니다 비읍니다가 오면, 그러면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가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어미 니가 오거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오거나 오가 오거나 가늡니다 해서 이것도 비읍니다가 와도 리을이 떨어지겠죠. 오케이? 리을이 탈락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요. 니은, 디귿, 시오, 지읒이랑 결합이 되면 떨어집니다. 버드나무, 여다지, 마소, 오짓다, 나나리, 다다리, 부삽, 바느질. 그래서 리을 탈락 찾으라 그러면 용언 어간만 실컷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얘도 찾아줘야 돼요. 얘네도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오케이. 이런 거 뭐 있어? 따님. 여기 적혀 있네요. 그치? 소나무, 원래는 솔나무죠. 그 다음에 히읗 탈락 되어 있는데요. 히읗 탈락은 용언 어간 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한다. 나타, 쌓이다, 싫어, 끌네. 좋아, 달아, 앉는, 끓는 해놨어. 자, 이랬을 때 여기에 히읗이 뒤에 모음 만나면서 떨어지고요. 전미사 모음 만나서 떨어지고요. 싫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나서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히읗 탈락이랑 연음 중에는 히읗 탈락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연음할 때 얘는 히읗이 먼저 탈락해요. 끌래 마찬가지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게 되는 어미가 왔을 때
떨어집니다. 이거는 위의 예시랑 좀 달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떨어진다 그랬는데요. 뒤에 니은이 와도 떨어집니다. 끓는 같은 경우는. 조와 모음 어미 왔고요. 달아 모음 어미 왔어요. 히읗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난 겁니다. 앉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왔습니다. 마찬가지 히읗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연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모음 탈락은 으 탈락이 있어요. 자, 으 탈락은 안 할 겁니다. 왜? 이거 어디서 했어? 동사, 형용사 할 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할 때 했어. 으 탈락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야. 잘 생각하세요. 으 탈락 우리가 어디서 했다고? 용언이 규칙적으로 활용하냐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냐 할 때 했지. 으 탈락은 무조건 어디서 일어나? 용언에서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용언의 어간 끝모음이 으가 뒤에 아나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무조건 탈락한다. 이거 했던 겁니다. 그지? 자, 아어 탈락은 이거예요. 용언 어간의 끝 모음이 아고 뒤에 어미가 아야. 가, 아 이러면 앞에 어간, 뒤에 어미 똑같죠? 그럼 둘 중 하나가 떨어집니다. 보통은 어간에 있는 애가 떨어져요. 보통은. 자, 어간에 있는 애가 떨어져요. 어미에 있는 애가 떨어져요. 할 때 학교 문법에서는 어간에 있는 애가 떨어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미가 떨어진 거야. 이건 어미가 떨어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건너다. 얘 있죠? 건너어서 이런 경우 있어. 얘는 어미가 떨어진 걸로 봐요.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똑같이 생긴 모음은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 자, 그다음에 첨가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첨가는 니은만 첨가된다 그랬어요.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일 때 앞에 있는 애가 자음으로 끝이 나고 뒤에 있는 애가 모음 이나 야여 요유로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데요. 이때 얘는 대부분이 실질 형태 소일 확률이 큽니다. 형식 형태 소인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뒤에 있는 애가 실질 형태소예요. 맨입, 남존여비, 늦여름, 물약하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놓은 얘네들은 죄다 실질 형태소 애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첨가 보시면 여기 조건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고요. 니은 첨가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더 많은 예시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들일해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합성어고 뒤에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을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합쳐서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그냥 유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쟤는. 니은 첨가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애들이 예외죠. 등용문 해서 등용문이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이야여요요로 시작해서 왔죠. 그치? 그리고 얘네 다 한자어입니다. 3일절 마찬가지예요. 3일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연음이 일어나죠. 6니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얘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외워주셔야 돼요. 반모음 첨가 아까 얘기한 거야.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애는 용언 어간 뒤에 어나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이가 덧나는 현상인데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이 원칙적인 발음입니다. 기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용언 어간 뒤에 어에 요 앞부분에 반모음 이가 결합돼서 기어라고 발음이 납니다. 이것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어가 정상인데 여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났어요. 반모음이 첨가된 거죠. 이것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원칙상은 이게 정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사이소리 현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 마무리할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이 뒷말 사이에 사이소리가 들어가는 현상이야. 즉 없던 소리가 첨가된 거야. 쌤 아까 전에 없던 소리가 첨가되는 건 누구만? 니은만. 니은 소리가 첨가되거나 니은 소리나 니은 소리가 첨가되거나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있어. 된 소리가 아닌데. 이런 애들을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애는 나중에 표기 체계로 가면 뭘로 표기해주냐? 사이시옷으로 표기해줘요. 이런 겁니다. 나무랑 가지라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했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요 뒤에 나무까지 해서 발음이 된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가 된 소리가 된 걸 우리가 사이소리라 그래요. 사이소리가 첨가된 거예요. 거기에 가가 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사이시옷해서 맞춤법상 이렇게 표기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모음이나 노란 양말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네. 합성어일 때 사이와 소리, 바다와 가, 초와 불, 산과 길, 등과 불과 같은 서로 다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앞에가 모음이고 혹은 울림소리고, 그지? 뒤에가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애여야겠죠? 예사소리였던 애가 붙으면서 된소리가 되면 그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기 보시면 사이시옷으로 표기해주죠. 그치? 근데 여기는 사이시옷 표기를 못 해줍니다. 왜? 앞에 종성이 이미 있어. 그치? 앞에 종성이 지금 이미 있잖아. 모음인 애들은 앞에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그만이지만 얘는 붙여줄 데가 없죠. 파생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근어근이 결합될 때.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면요.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면 니은이 덧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특히 이모음, 야여, 요요 얘네들, 그러면 니은 소리가 덧나요. 앞말 모음 뒤에 종성의 니은, 뒷말 중성 앞에 초성의 니은. 앞말 종성자리랑 뒷말 초성자리에 니은이 덧나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첨가에는 니은 첨가 있었고 반모음 첨가 있었고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본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오케이? 네, 그래서 10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축약 부분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먼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음 축약. 자음인 애들이 히읗이랑 만나면 거센 소리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 이거 찾을 수 있겠죠? 쉽죠, 얘는?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모음 교체 현상인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지어 하면 가지어 해서 이 이모음이요 반모음으로 바뀐 다음에 어랑 붙어서 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음 축약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 모음 교체 현상으로 봐야 돼요. 교체 현상이에요. 지가 반모음 이로 바뀐 겁니다. 오케이? 예. 근데 되어 같은 경우는요. 이 둘 중에 그 어느도 반모음이 아니지. 반모음으로 될 수가 없지. 이런 애들은 모음 축약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모음 교체 현상이에요. 근데 요 두 개는 모음 축약 현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냐? 여러분 프린트 받으신 거 해오시고 교재는 44쪽까지. 교재 44쪽까지. 네, 15쪽에서 44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